뉴욕타임즈의 한 음악 전문 기자는 공연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을 보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도대체 어떤 무대가, 어떤 순간이 기적이라 불릴 수 있었던 걸까? 조명이 터지고 드론이 날고 함성이 가득한 K-팝 공연장에서 그는 어째서 조용함을 기적으로 느꼈을까? 2025년 7월 14일 저녁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복판.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의 관객이 자리한 글로벌 콘서트가 열렸다. 무대에는 방탄소년단, 에스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했고 관객들은 각자의 페이스 페인팅과 피켓, 응원봉을 들고 열광했다. 수십 개의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비트. 무대를 가득 메운 그래픽과 영상 효과는 K-팝은 곧 시청각의 향연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연의 마지막 순간 예고되지 않은 한 무대가 등장했다. 전광판이 꺼지고 MC의 멘트도 없이 갑자기 조명이 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전환 타임으로 여긴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중앙에 희미하게 빛이 켜지더니 낯선 물체 하나가 조명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스피커도 마이크도 아닌 전통 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무대 의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수수한 옷차림.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일부 관객은 숨을 멈췄고 일부는 무슨 연출인지 눈치를 살폈다. 소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리 앞에 섰고 무대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첫 피리 소리가 울렸다. 맑고 단순한 선율. 이어지는 낮은 호흡. 전자음도, 리듬도, 보컬도 없이 시작된 이 무대는 의외의 감정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흘끗흘끗 무대와 스크린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건 누구지? 무슨 곡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사운드는 점점 관객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뉴욕 센트럴파크의 7만 관객이 하나같이 일어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박수도 환호도 없이 그저 모두가 조용히 일어섰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다. 각국에서 모여든 팬들이 K-헤러티지 라이브 콘서트의 둘째 날을 기다리며 공원을 메웠고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인사와 함성이 이어졌다. 공식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들만 해도 현재 가장 주목받는 K-팝 그룹들이었기에 티켓은 발매 2분 만에 매진되었고 공연 당일은 마치 전 세계 K-컬처 팬들이 뉴욕에 모인 축제의 날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거대한 쇼처럼 계획되고 완벽하게 통제된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은 그날 밤 9시 58분에 펼쳐졌다. 무대가 잠시 암전되며 다음 팀의 무대 전환이라 생각한 관객들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대형 전광판이 꺼지고 안내 멘트가 들리지 않자 일부는 이상하다고 느꼈고 일부는 전환 연출이라며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30초쯤 지나자 무대 중앙에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고 낯선 오브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는 한 대의 피리가 놓여 있었고 이어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소년이었다. 앳된 얼굴에 키가 크지 않고 체구도 왜소해 보였다.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흰색 셔츠와 어두운 바지 차림의 그는 마치 학교 발표회에 선 고등학생 같았고 관객석의 수많은 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광판에는 아무런 자막도 뜨지 않았고 그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들지도 않고 그냥 피리 옆에 섰다.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첫 음이 흘러나왔다. 이 피리 소리가 만들어내는 골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피리 연주가 서서히 사라지고 정동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도 없이 생목으로 울려 퍼진 그의 첫 음은 떨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진실되고 깊었다. 어떤 기교도 없이
단 한 음절씩 또박또박 노래를 이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듯한 감정이었다. 오케스트라도 없고 백업 댄서도 없고 조명 연출도 없이 피리 한 대와 그의 목소리만으로 공간이 가득 찼다. 2분쯤 지나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다. 앞줄에서 눈물을 훔치는 여성 관객의 모습이 스크린에 잡혔고 이내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다. 한 남성은 눈을 감고 노래에 집중했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조용히 듣고 있었다. 거대한 무대가 오히려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어떤 수식보다 직접적이었고 한 소년의 고백처럼 다가왔다. 노래가 끝날 무렵 정동원은 마지막 음을 길게 끌며 피리를 다시 들었다. 짧은 클로징 연주 후 그는 고개를 숙였고 무대는 조용히 암전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연장 전체가 일제히 일어섰다. 누구 하나 먼저 소리 내지 않았고 어떤 영상이나 MC의 유도도 없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사라진 무대를 바라보았다.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었다. 단지 침묵과 함께한 기립이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실시간 반응 영상들이 올라왔고 이게 진짜야? 소름 돋았다. 나는 울었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중 한 영국 유튜버는 자신의 리액션 영상에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는 영상 마지막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공연이 끝난 직후 정동원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다. 리무진도 없었고 관계자 안내도 없었다. 그는 소속사 매니저와 함께 조용히 뒷문을 통해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공식 인터뷰나 입장문도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다. 나는 그냥 오래 남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무대는 처음부터 정동원의 이름을 숨기기로 한 제작진의 의도였다. 그 진심이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연출을 배제했다. 전광판도 없고 카메라 무빙도 최소화했으며 방송 송출용 영상도 제작하지 않았다.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쇼가 아니라 감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은 통했다. 공연 다음 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동원의 이름이 올라왔다. 피리소년, 무대의 기적, 침묵의 K-팝 같은 표현들이 기사에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도 그의 이름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소속사 역시 어떠한 언론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한 뉴욕 현지 팬은 SNS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날 무언가 거대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만났다. 나는 처음으로 K-팝을 듣는 것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름도 없이 등장한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동원이었다. 그날 밤 이후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조명이 꺼지고 피리 소리가 울리며 한 소년의 노래가 공기를 가르는 장면? 그것은 무대의 한 장면이 아니라 기억 속에 각인된 하나의 감정이었다. 수많은 공연을 봐왔던 이들도 음악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도 그날의 정적과 그날의 기립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직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단지 연출이 아니었냐고. 감동을 노린 기획 아니었느냐고. 하지만 그 무대에 있었던 7만 명의 사람들은 안다.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유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미리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속도로 무대에 섰고 아무 말 없이 노래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은 계획되지 않은 감정의 흐름이었다. 우리는 종종 큰 무대를 보고 감탄한다. 수십 명의 댄서, 수천 개의 조명, 분 단위로 짜인 연출. 그것이 지금껏 우리가 생각한 K-팝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동원은 그날
그 모든 정의를 흔들었다. 피리 한 대, 목소리 하나, 그것만으로 7만 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단단하게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함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완성되었다. 플랫이 세례가 아닌 잊히지 않는 여운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왜 돌아왔는지를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왜 하필 지금, 왜 그 무대였을까? 정동원이 그날의 무대를 통해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이 다시 사람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고, K-팝이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진심이 닿는다면 사람은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과연 무엇인가? 그저 소비를 위한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한 번 묻게 된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이 닿았다면 음악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